그러면 이제 5강의 PPT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이제 벌써 마지막 강의가 이제 돼버렸네요. 그래서 5강에서는 결론 작성법, 그리고 이제 논문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제가 최대한 빠르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필요한 표현들을 논문에 꼭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강은 이제 결론 작성법과 그리고 이제 제가 자주 썼던 영어 표현들을 한번 시간이 되는 대로 쭉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강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어떠한 부분들이 이제 더 궁금하다거나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셔준다면은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답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은 심화적인 수업을 통해서 좀 더 세세하게 이제 실제로 영어 논문을 어떤 식으로 더 심화적으로 자세히 작성을 할 수 있는지를 이번 5차수로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다음번에 만약 하게 된다면 한 10차수 정도로 좀 더 심화적인 부분을 한번 할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봐왔던 그림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컨클루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레퍼런스나 서포팅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퍼런스는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각각의 이제 논문사마다 이제 다른 인용 구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국으로 치자면은 ACS 스타일 혹은 RSC 스타일 그리고 엘셰비어 혹은 이제 와일리 스타일도 있을 것이고, 각각의 논문사들이 이제 다른 양식을 쓰고 차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구글에서 이제 쉽게 검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이제 발행하는 논문들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이제 논문을 처음에 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템플레이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템플레이트에 어떠한 식으로 이제 인용구를 붙여야 된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추후에 이제 인용을 하게 된다면은 매우 간단하게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굳이 레퍼런스까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포팅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말했듯이 저희가 이때까지 살펴봤던 익스페리멘탈 혹은 R&D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다 표현하지 못한 부분, 논문에도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서포팅해서 추가를 하거나, 혹시 아니면은 논문사에서 어떠한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요청을 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서포팅 인포메이션에 같이 추가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동영상이라든지 또한 음성 파일이 될 수도 있고요, 재현 파일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도 이제 서포팅 인포메이션에 같이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제 문헌적으로 서포팅 인포메이션을 다 넣는 것은 아니고, 문헌을 포함해서 어떠한 동영상 그리고 어떠한 파일들이 필요하다면은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각각의 논문사에서 이제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나는 꼭 이 정보가 서포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자가 이제 판단하는 경우에 서포팅 인포메이션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추후에 이제 좀 더 심화적인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은 서포팅 인포메이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결론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결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지만, 결론은 결국에는 초록을 좀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거다. 그리고 서론의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을 초록과 서론의 마지막 부분과 이제 결론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초록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의 문단으로, 서론도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나의 문단으로, 그리고 결론도 한 개 혹은 많아도 한 2개 정도의 문단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초록과는 이제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초록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겠지만 어떠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이러한 부분으로 똑같지만 독자의 흥미를 이제 유발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서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초록과 조금 비슷하게 서론까지만 읽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궁금한 그런 부분을 유발해야 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어떠한 연구를 진행을 하였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표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라고 이제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 표현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결론에 그렇다면 흐름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초록과 뭐 서론의 마지막 부분과 거의 비슷하지만 본 논문에서 어떤 연구를 수행하였는가 그리고 어떤 연구적 성과를 이루어냈는가 그리고 이러한 것은 뭐 정량적으로 혹은 정성적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상용화에 어떤 식으로 이제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결론에 나온다면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상용화가 아니더라도 왜냐면은 저희가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랩 스케일로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인더스트리에 산업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저희 과학자들의 혹은 연구자들의 이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도 산학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상용화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혹은 내가 이 논문을 기점으로 추후에 어떤 추가 연구를 이제 할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까지를 표현을 해준다면 결론의 흐름에 이제 부합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본 논문에서 어떤 연구 내용을 수행하였는가 그리고 정량적, 정성적 연구의 성과를 이제 제시를 해주고 상용화 가능성 그리고 추가 연구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논문을 마무리를 하게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저희가 한번 형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컨클루전에서는 정량적, 정성적 연구 결과에 대한 언급, 그리고 상용화 및 추가 연구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컨클루전에서는 저희가 어떤 정량적 그리고 정성적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도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어떠한 성능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CA라는 표현과 함께 얼마만큼의 성능을 얻어냈는지 이게 뭐 응용하는 분야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르겠지만 어떠한 비교군이 있다면 당연히 compared with 라는 이제 표현을 써가면서 저희가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in practical application, 이 연구의 결과를 응용하였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이러한 inner practical application은 우리가 랩 스케일 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용화로서도 이제 가능성을 보여준다라는 표현으로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결론도 우리가 어떠한 연구를 수행하였는가 그리고 어떠한 정량적, 정성적 결과를 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연결해주는 구문으로 뭐 it, that 구문 같은 것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가능성을 연결해주는 부분에서 it is found that 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논문을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떠한 논문들도 구성이 있고 전환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결론에서도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화, 추가 연구, 미래 연구 가능성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할 때 주로 쓰는 것이 저자가 어떠한 이제 연구 결과를 냈을 때 이러한 연구 결과가 어떠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future application에 쓸 수가 있는지 future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미래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future study에서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상용화, 추가 연구 그리고 미래 연구 가능성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해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컨클루전의 예시를 한번 보았을 때 이거는 마찬가지로 화학이나 뭐 소재 쪽에서 어떠한 소재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이제 결론을 낸 논문이라고 했을 때 이 WHMP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어떠한 소재에 대해서 were fabricated 만들어졌다 by the sequential experimental steps of WSN synthesis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제조를 하였고 resulting WHMP는 prepared as 이런 식으로 히에라키컬한 arrayed inner surface, 즉 주름이진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졌다. 그리고 compared to similarly synthesized SHMP, 어떠한 비교 대상군으로 쓰기 때문에 compared to 혹은 compared with
라는 이제 표현을 쓰게 되고요. similarly synthesized라고 이제 표현을 해준다면 비슷하게 만들어진, 이 만드는 방법과 비슷하게 만들어졌지만 이 WHMP라는 물건과 그리고 SHMP라고 하는 소재는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졌지만 어떠한 기반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이 다르게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SHMP는 without such hierarchical internal surface 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without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우리가 여기 논문에서 이제 진행을 했던 연구 결과와 그리고 비교 대상군으로 들어가는 애가 어떠한 차이가 있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without이라는 표현을 이제 저희가 쓴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WHMP라고 하는 것은 manifested, 이거는 이제 show라는 표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manifest, display, represent, demonstrate 이러한 표현들이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랬더니 WHMP는 다양한 장점들을 보여주었는데 그 장점을 표현할 때 distinguishing은 어떠한 특별한 excellent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으로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 즉 특성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여준 특성을 이제 저희가 살펴본다면은 표면적이 매우 넓어졌으며 그리고 TiO2라고 하는 물질의 로딩, 즉 TiO2를 로딩할 수 있는 그러한 양이 늘어났으며 Dielectric property는 분야에 따라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유전율이라고 하는 특성이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량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을 때 CA 5.1fold의 improved, 5.1배의 어떠한 응용을 했을 때 상승이 발생을 하였다. 그리고 CA 1.9배의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런 식으로 정량적 혹은 정성적으로 어떠한 점들이 이제 개선이 되었는지 성능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구문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이제 뒤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중간에 전환을 하는 그러한 문장이 이제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살펴보았을 때 This study clearly demonstrated the advantages of manipulating the inner surface of nanomaterials and the potential advantage of using uniquely structured nanomaterials 라고 지금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논문에서 보여준 것은 우리가 어떠한 내부 표면적을 나노마테리얼의 내부 표면적을 바꿈으로써 어떠한 장점들, 어드밴티지들을 얻을 수 있는가, 매니플레이팅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보여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포텐셜 어드밴티지로 추후에 연구에 나노 관련된 연구에서 이제 활용을 할 때 우리가 포텐셜 어드밴티지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연구 가능성에 대해서 마지막에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면서 이제 끝이 난다라는 것을 저희가 컨클루전의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초록이 있었고요, 그다음 서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익스페리멘탈 섹션이 있었고 익스페리멘탈 섹션 안에서도 매테리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실험 방법이 있었고요. 캐릭터리제이션이 있었고 R&D에서는 이제 모든 것을 저희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객관적인 증거들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쇼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지 여기 컨클루전에서도 보면은 제가 여기서 지금 쇼라는 표현을 이제 한번 썼는데 보이시죠? 쇼라는 표현은 실제로 논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표현이다. 하지만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영어로 결론적으로 논문을 쓰게 된다면 이 쇼라는 똑같은 표현들, 똑같은 단어들이 같은 문단 안에 들어가지 않게끔 작성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살펴보았을 때 이 컨클루전의 같은 문단 안에 같은 단어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눈에 띄는 것은 compared라는 표현은 지금 같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까 말했던 show, manifest, display, represent 이러한 표현들은 저희들이 바꿔가면서 표현을 하는 것이 독자들이 읽었을 때 훨씬 더 다양한 표현으로 이제 표현을 했구나, 이 논문은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표현을 했구나 라고 생각할 여지를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각각의 논문 파트들에 있어서도 이제 저희가 작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결론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 매우 빠르게 이제 논문에서
많이 써먹을 수 있는 단어들, 많이 써먹을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파트는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 뒤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논문에서 이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뭐가 있을지 제가 중요한 좀 쓸 수 있는 표현들을 한 3페이지 정도로 제가 구성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논문에서 우리가 논문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싶을 때, 논문에서 어떠한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아니면 논문에서 어떠한 성능에 대한 향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것들을 표현할 때 저희가 쓸 수 있는 표현이 is ascribed to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서 이제 보자면은 is due to, 우리가 due to라고 한다면은 논문에서 쓰는 표현이 아니어도 due to를 쓸 텐데요. due to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것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고 쓸 때 이제 due to라는 표현을 써주는데, 논문 용어에서 봤을 때 이 due라는 표현보다 저희가 좀 더 팬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 something is ascribed to, 혹은 something is attributed to, 혹은 something is attributable to, 혹은 something is originates from, 혹은 stemmed from 이라는 표현을 이제 쓸 수가 있는데요. due to라는 표현은 ascribe to는 마찬가지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한 것이 발생하였다, 이렇게도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그 originate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originate은 주로 이제 기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의 기원이 어떠한 식으로 발생하였다, 그것의 이유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할 때 이제 originate from 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originate도 결국에는 due to와 동격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due to를 저희가 앞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저희가 show라는 표현을 앞에서 교수님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show라는 표현이 굉장히 동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의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due to도 이제 다른 방법들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originates from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뒤에서 stemmed from이라고 한다면 stem은 어떠한 뿌리를 이제 강조할 때 stem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되는데, 이러한 기원이, 이러한 현상의 이유가 어떠한 것으로부터 나왔는가라고 또 좀 더 팬시하게 이제 표현을 한다면 stemmed from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의 이야기는 이제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고 저희가 강조를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이제 강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논문에서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이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이 연구에서 정말 내가 당신에게, 독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특히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한국어로는 특히, 매우 중요히, 간단하게 표현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특히라고 이제 표현을 했을 때, 영어에서 중요하다라는 표현은 주로 이제 important라는 이제 표현을 쓰게 됩니다. important는 말 그대로 이제 논문 표현이 아니어도 important라는 중요하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지금 써놓지를 않았는데, especially라는 표현도 이제 especially라는 표현도 이제 저희가 쓰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은 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importantly 혹은 especially와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importantly와 이제 동격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를 좀 더 이제 논문적인 표현으로 이제 저희가 바꿔보자면 notably 혹은 note that, it was noticeable 혹은 noteworthy,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외우기에 어느 정도는 좀 편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다 지금 NOT, 그리고 NOT라는 표현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살펴볼 게 note that, 그럼 note는 이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받아 쓰는 이제 공책을 이야기할 때 note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노트를 하다, 강조를 하다라는 표현으로 쓸 때 이제 note that이라는 표현도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otably, note that, it was noticeable, 혹은 importantly, especially, 혹은 noteworthy, 이것은 기록을 할 만한 것이다 라는 표현을 이제 특히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을 때 논문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해주면은 더 논문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논문에서 응용에 대한 표현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응용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애플리케이션 혹은 이제 메소드, 어떠한 방법을 통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응용에 대한 표현이 있을 텐데요.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by employing some kind of method 혹은 by employing some kind of application 이런 식으로 애플리케이션과 메소드는 응용에 대해서 혹은 방법에 대해서 동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employing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employing 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응용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논문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살펴본다면 메소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show와 같은 표현이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메소드와 동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approach, 우리가 다가가는 방법, 즉 다가가는 방법이 메소드와 동일하다라고 영어로는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메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서 표현했을 때 프로세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이며 공대 논문에서는 잘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영어를 쓰는데 자신이 있다면 매너라는 표현으로도 이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매너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방법을 좀 더 팬시하게 표현을 하고 싶을 때 by employing some kind of manne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메소드라는 것과 완전히 동격으로 어떤 테크닉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을 사용했다 이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메소드를 이제 테크닉으로 표현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procedure 혹은 시스템을 사용을 하였다라는 식으로 단어들을 바꿔가면서 우리가 동격으로 응용에 대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conclusion에 대해서 정리해보자면 이러한 표현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conclusion 혹은 마지막 문단 혹은 문장에서 우리가 정리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표현을 했을 때 영어로 쓸 수 있는 표현들은 to sum up,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한번 다 모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혹은 대놓고 in conclusion, 아니면 in short, 내가 짧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 in short 이런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taken together,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야 라고 표현을 할 때 taken together라는 표현도 이제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to conclude라는 표현으로 in conclusion과 마찬가지로 to conclude, 정리해서 표현을 하자면 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summary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단어에서도 많이 보았을 텐데 종합적으로 아니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in summary 라는 표현으로도 이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단어들은 이제 conclusion 파트에서도 쓰는 것이 가능하고요.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문단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어떠한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논문의 이 파트에서 내가 정리하려고 했던 부분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때 to sum up, in conclusion, in short, taken together, to conclude 혹은 in summary와 같은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쓴다면은 정리하는 표현으로 잘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을 쓰다 보면은 어떠한 이제 표현들에 대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논문이 제가 쓰는 논문의 분야에서는 어떠한 힘을 발생시키다, 어떠한 현상을 발생시키다, 이러한 표현으로 발생시키다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발생시키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생시키다라고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create이라는 표현을 아마 논문이 아닌 곳에서는 이제 많이 사용을 할 텐데, 우리가 이것보다 좀 더 팬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generate도 말 그대로 발생을 시키다, 혹은 exert, 어떠한 힘을 exert했다, 사용을 했다, 이런 표현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create, 어떠한 힘이 혹은 어떠한 현상이 create 되었다 혹은 generate 되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originate은 앞에서도 저희가 봤던 표현이죠. 어떠한 무엇의 현상이 originated from 이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지만 어떠한 현상이 originate 되다 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rise라는 표현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arise라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였다. 순간적으로 발생이 될 때 arise, 즉 rise가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일어난다라는 표현인데 arise라고 한다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으로 쓰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어떠한 힘을 발생시키다 혹은 어떤 현상이 발생했다 해서 우리가 또 단순하게 쓸 수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효과가 일어났다. 논문을 쓰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효과를 일으킬 것인가, 어떤 효과를 일으켰다 결론적으로 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논문이 아닌 표현으로는 occur이라는 어떠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할 때 occur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되는데 그거를 좀 더 논문식으로 이제 팬시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facilitate, 즉 발생을 시키다, 어떤 효과를 일으키다 라고 표현을 했을 때 뭐 some kind of phenomenon was facilitated 이런 식으로 어떠한 현상이 facilitate 되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쓸 때 facilitate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induce, 발생하였다 혹은 take place, 어떠한 현상이 take place 하였다, 어떠한 현상이 이 장소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제 직역을 할 수 있겠지만 take place는 말 그대로 일어났다, occur과 이제 동일한 동격어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효과에 의해서 result 되었다라는 표현이 결국에는 occur가 resulted 와 이제 동격어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매우 간단하지만 이제 생각보다 많이 없는 표현 혹은 생각보다 이게 논문에서 쓰는 표현이야 라고 할 수가 있는 게 비슷하게 이제 반대로라는 표현을 했을 때 사실 비슷하게라는 표현은 많이는 없습니다. analogously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게 말 그대로 비슷하게라는 표현이고 similarly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similarly를 뭐 in similar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하지만 생각보다 비슷하게라는 표현은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반대로라는 표현을 쓴다면은 이 반대로는 사실 뭐 전환 문장에서도 뭐 쓸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가 어떠한 뭐 예전 연구에서 안 좋은 점이 있었는데 우리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 해보려고 했다. 혹은 우리가 어떠한 연구를 했는데 우리 연구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조금 미진하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줄 때 반대로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일반적인 표현에서는 이제 opposite이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쓸 텐데요. opposite은 결론적으로 conversely, 즉 반대로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고요. however라는 표현도 결론적으로는 전환 문장을 사용하는 그렇지만이라는 표현이 결국에는 반대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conversely 혹은 however, nevertheless 혹은 oppositely 말 그대로 opposite에서 뒤에 li를 붙여줌으로써 oppositely 혹은 on the other hand라는 표현도 이제 많이 씁니다. 다른 편에서는 한편으로는 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쓰게 되고 한편으로는 이라는 표현이 뭐 한편으로는 이라고 직역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는 다른 쪽에서는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기 때문에 on the other hand라는 표현으로도 이제 반대를 의미할 수가 있고요. in contrast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명암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제 contrast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떠한 부분이 이제 명암이 밝다면 어떠한 부분이 어두울 것이다. 이러한 표현을 이제 표현을 해줄 때 in contrast라는 표현을 쓰는데 명암이 다르다는 것은 결국 서로가 상반되기 때문에 in contrast, 즉 반대로 봤을 때라는 표현으로 in contrast를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in contrast와 마찬가지로 on the contrarily 반대로라는 contrarily라는 표현도 이제 반대로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meanwhile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뭐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가 있는 표현인데 무엇 어떠한 이제 문장을 쓰고 나서 meanwhile이라고 넣어준다면 그 meanwhile이 앞에서 하는 표현을 이제 부정하는 표현으로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 뭐뭐 하던 와중에 meanwhile 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이제 반대로라는 표현으로도 저희가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로 이제 매우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논문에서 또 생각보다 중요한 게 앞에서 언급한이라는 표현입니다. 왜냐면 앞에서 내가 언급했던 거를 한 번 더 표현을 할 때 혹은 앞에서 있었던
앞에서 내가 설명했던 거를 다시 끌어와서 긴 문장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될 때 이제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 as synthesized라는 표현은 앞에서 제조한 그냥 물질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할 때 as synthesized라고 쓰는데 여기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as 다음에 어떤 하이픈을 쓰게 된다. as mentioned, 앞에서 표현한, 혹은 previously discussed. discussed는 내가 표현을 하였다. 이거를 좀 더 논문적인 표현으로 내가 표현을 했었던, 내가 언급을 했었던 내용을 discussed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토의나 논의를 discussion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result and discussion이라고 표현을 저희가 본문을 하는 이유도 내가 한 연구에 대해서 어떠한 디스커션을 이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전에 문단에서 어떠한 내용을 표현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다시 표현을 하고 싶다면은 그 문단을 다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previously discussed라는 표현으로 이제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as 그 다음에 하이픈이 들어가는 이 표현과 그리고 pre-mentioned라는 표현이 결국에는 이제 동격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pre-mentioned라는 것도 결국 내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그것이 이제 pre-mentioned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as discussed earlier 이 논문에서 내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표현을 다시 이야기할 때 as discussed earlier이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앞에서 표현했던 거 그거를 뭐 as mentioned, previously discussed라고 할 수도 있지만 as discussed earlier이라는 표현으로도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as stated earlier 내가 앞에서 state한, 내가 앞에서 언급한, 내가 앞에서 어떠한 표제를 설명을 한 이 표현을 할 때 as stated earlier 결론적으로는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다시 하고자 하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앞에서 모든 걸 다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로 이제 언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있는 이제 뭐 화공과나 뭐 재료과에서는 어떠한 것이 형성이 되다, 형성에 방해가 되다 이러한 표현들을 이제 많이 쓰는데요. 이 형성에 방해가 되다라는 표현에 이제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좀 살펴보자면 disrupt 혹은 interrupt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논문이 아닌 표현에서 쓰는 것은 주로 이제 prevent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될 텐데요. prevent가 결국에는 방해를 하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것과 이제 동격으로 사용되는 게 disrupt 혹은 interrupt 혹은 hinder도 결국에는 방해를 받다라는 표현이고 prevent가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obstruct라는 표현과 hamper라는 표현은 조금 여러분들이 아마 생소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표현들도 이제 방해를 하는데 쓸 수 있는 표현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쓰는데 어떠한 내가 연구를 하다가 가장 방해를 받았던 점 이러한 실험을 진행하는데 예전 논문들에서 혹은 예전 연구들에서 이러한 것들을 실현하기 어려웠던 이유들, 방해가 됐던 요소들을 이제 표현을 할 때 이러한 방해하다라는 표현들을 쓰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로 형성이 되다 라는 표현을 보았을 때 형성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논문이 아닌 표현에서 보면 form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죠. 그래서 formed 혹은 construct도 이제 만들다라는 표현으로 쓰게 되고요. 그리고 composed, developed, assembled 그리고 앞에서도 보았던 created라는 표현도 형성을 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이제 보강하다 혹은 강화를 시키다라는 표현으로 했을 때 reinforce라는 표현을 쓰거나 redeem 혹은 supplement 혹은 complement, fortify 혹은 support라는 표현으로 이제 강화가 되었다, 보강이 되었다. 이 논문을 이제 작성을 하면서 어떠한 연구를 진행을 할 때 거기에다가 우리가 보강을 시켜준 것이 어떠한 것이다, 어떤 것이 이제 reinforce가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떠한 성능의 감소가 발생을 했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은 뭐 decrease 혹은 diminish, deteriorate 혹은 reduce, lower
라는 표현으로 써주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평소에 봤던 표현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죠. decrease라는 표현, 혹은 reduce, 혹은 lower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성능이 감소가 되었다, 성능이 감소가 된 이유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으로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희석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보면은 화공과라든지 이제 공대 계열에서 무엇인가를 만들다 보면은 희석을 하게 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 표현들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attenuate, 혹은 dilute, make, weak, 혹은 getting weaker, 이런 표현으로 희석이 되었다, 더 약해졌다, 어떠한 것이 감소가 되었다. 하지만 완전히 성능이 완벽하게 감소한 것은 아니고 조금 약해졌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쓸 때 희석을 하다라는 표현으로 attenuate, dilute, 혹은 make weak 같은 표현들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짧은 이제 5교시라는 수업 동안 이제 영어 논문 작성법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영어 논문 작성법이라는 게 결국에는 하나하나 세세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상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논문의 구성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구성들 속에서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이공계 논문을 작성하는지, 그리고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될 때 우리가 국문으로 작성했던 거를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된다면, 혹은 영어로 애초에 작성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식으로 어떤 흐름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영어 표현들을 살펴보았고, 그 중에서 이제 문장 혹은 전환 문단과 같은 이제 문단들을 또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영어 표현들을 통해서 내 논문을 조금 더 다채롭게 혹은 영어로 조금 더 팬시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5강 동안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좀 더 상세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떠한 상담이라든지 저에게 질문 같은 것이 있다면 다이렉트하게 저에게 질문을 메일로 해준다면 그러한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충분히 상담을 해줄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가 궁금한 부분들은 저에게 메일로 보내줘도 되고, 자료실에 이 PPT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교재 자체의 PPT들이 이제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논문을 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고, 이러한 이제 또 기회를 주신 교수학습센터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영어 논문을 작성하는 방법 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해보고 좋은 논문들을 많이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이렇게 강의를 함께 들어줘서 매우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